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자의 비교질, 시기, 질투가 정작 결혼, 취업시장에서 본인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여자분들이 비교하는 거 좋아한다는 건 사실이고, 뭐 그건 남자도 좋아하고요. 뭐 시기, 질투, 여자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여자 본인의 인생을 좀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 원래 여자가 질투의 동물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아는데 오히려 질투가 좀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남이 잘 되는 거 시샘할 수 있는데 시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있잖아요, 끊임없이 추종하고 좀 비교하는 것 같아. 특히나 이 비교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 여자분들이. 나 오히려 요즘 여자분들이 여자의 비교와 질투 때문에 자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여자 특유의 비교질과 질투심 때문에 정작 본인들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거든요. 제가 잠깐 번화가를 좀 돌고 왔는데 오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커플이 없어요. 원래 사람 많은 곳은 커플이 많잖아요. 근데 커플이 별로 없어. 커플이 있긴 한데 예전보다 확 줄었어요. 오히려 같은 성별끼리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예전 같은 경우 여자분들 한 20대 분들이 이렇게 두세 명이 그룹지어 어울려 다니는 건 사실 못 봤거든요. 보통 커플끼리끼리 많이 오는데 주말에. 근데 커플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동성들끼리 어울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연애 못하는 게 눈에 띕니다, 진짜.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뭐 여자분들이 연애하는 상관없어,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연애 고픈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보통 대한민국 연애라는 게 어때요? 남자가 여자한테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와주길 바라고, 남자가 해주길 바라고, 남자가 고백해주길 바라고, 남자가 이해해주길 바라요. 근데 정작 자신들한테 상황이 지금 안 좋게 가고 있음에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자의 비교질, 시기, 질투가 왜 여자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지. 일단 여자분들이 자꾸 뭐 남친을 사귀더라도 자꾸 이제 대단한 누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합니다. 뭐 선물 같은 거 비교하고,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남자를 힘들게 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뭐 여자분들이 뭐 요즘에 보면 비싼 선물 같은 거 바라는 분도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 친구는 남친한테 뭐 이번에 뭐 몇백의 기념으로 뭐 반지 선물 받았는데, 명품 선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사달라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비교와 질투 아닙니까? 내 주변 사람이 받은 거를 나도 받고 싶다, 이런 거잖아. 요즘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결혼 시장에서도 어떤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내 주변에 결혼한 애들은 다 브랜드 아파트, 뭐 자이나, 힐스테이트, 더샵에서 시작을 하는데 나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아파트 시작할 수 있죠?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아니, 쪽팔리게 이름도 없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신혼생활 시작해? 내 주변 친구들 다 브랜드 아파트 시작하는데, 신축에 시작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본인의 앞길을 막습니다. 여자분들이 지금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눈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웃기기 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눈을 높일 만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데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이 흔해 빠졌습니까? 아니, 특별한 존재가 뭐예요? 왜 특별하다 부릅니까? 소수니까 특별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항상 특별한 사람은 소수잖아요. 보통 일반적 특별한 존재는 뭐예요? 정말 예쁜 사람, 정말 돈 잘 버는 사람, 정말 인기 많은 사람. 여러분, 한 반에 전체가 다 인기 많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얼짱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 많아야 한두 명이잖아. 한 학급의 여자 전체가 다 얼짱입니까? 그런 경우 없잖아요, 여러분. 아예 한 반에 얼짱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특별함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뭔가 다 흔해 빠졌는데 흔해 빠진 사람조차도 특별함을 요구해.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해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안 돼요.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지는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내가 왜 뭐하러 이 여자 비 맞춰줘 가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만나줘야 돼. 이런 여자하고 살면 피곤하겠다 이 생각 안 듭니까?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결혼 같은 것도 이제 안 할 뿐더러 연애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나이가 어리머리수록 남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여자분들이 이제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20대 가장 젊은 시기에 연애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확실히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그 장점을 발휘 못해요. 여자의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여자의 가장 젊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연애입니다. 연애. 그런데 연애를 못하니까 이 아름다움이 뭔가 이제 인정받지 못한 느낌? 그렇잖아요. 20대 연애를 못하는데 30대 가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때가 남자들이 더 저자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이제 뭐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과연 연애 결혼을 못하고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저는 문제가 심대하게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에서 40대 남자들이 국제결혼과 비혼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할 건지. 4차 산업혁명까지 와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데 남자는 자기 인생 갈아 넣을 가치가 없는 나이 때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혼자 늙어 죽지, 국결하거나 결혼도 양극화될 가능성 큽니다. 그나마 정신 차린 어린 여자들은 나이 차 나는 남자라도 잡는 거고 국제결혼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절대 다수 여자들은 결혼 안 하면 나이 먹어서 힘들다고. 힘듭니다. 왜 이거 몰라? 여자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 지금 여자분들 다수가 상태가 안 좋아요. 아니 상태가 안 좋다는 게 객관적으로 통계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명품 소비 1등, 해외여행 1등, 그리고 정신병 유병률 1등. 여러분 이거 제 내피셜입니까? 내피셜이에요? 통계 나와있죠 여러분. 정신적 유병률 높은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한 거고, 명품 소비는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통계 나와있잖아요. 아니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돈을 많이 쓰잖아. 화영심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비 맞춰주고 만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버거워요. 그 상태가 안 좋아. 그 만나면 힘들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야. 20대에 뭔가 이제 남자하고 접점이 없는 사람이 30대 가서 결혼합니까? 만납니까? 힘들어 이게. 여자분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 지금은 20대 후반 넘어가신 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있잖아요. 남자들이 나이가 차면 아예 결혼 안 할 겁니다.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할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여자가 나이 35세 되면 그냥 포기하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포기하기 싫어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 뭐 살면서 결혼식 가봤을 거 아니에요. 신부 나이가 한국 나이 35세 넘어가는 케이스 봤습니까?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장 많은 나이가 31살이었어. 28, 29, 30, 31. 4명의 케이스가 이거였거든요. 가장 연장가 31였어요. 지금도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없겠죠. 왜냐? 사람들이 이제 여자의 노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여자의 노산과 기형아 출산.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신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에 시달리냐면 난임 문제에 시달립니다. 난임. 그러니까 관계를 가지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안 돼가지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든 거예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국가에서도 지금 난임 문제 심각하다고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설령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태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기형아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신부 나이가 너무 많고 늙은 산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설령 출산을 해도 건강한 아이가 출산할 확률이 적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출산율도 낮고 태어나는 출생아 수도 적어요.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 중에 정상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폐교되고 없어지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짓고 있대요. 특수학교는. 왜 특수학교를 왜 새로 지을까요? 그만큼 많으니까. 숫자가 적지 않으니까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럼 남자들이 어떤 마음 갖겠어요? 아, 나이가 먹어도 나는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겠습니까? 아니면 아, 이제 나이 많은 여자는 피해야겠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자녀가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면 나 어떡하지? 나 사실 자신 없는데? 평생 책임질 자신 없는데? 나 그렇다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나 어떡하지? 후자죠, 후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자녀가 만약에 뭐 자폐나 아니면 뭐 다운 증후군 아니면 경계선 지능장애, 제가 말한 이 세 개 중에 하나 만약에 이제 걸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여러분들 특수아동은요 일반 애들보다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령 태어나도 있잖아요. 보통 외벌이가 됩니다. 대부분 장애아를 키우면 외벌이가 돼. 왜냐하면 맞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왼종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태어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엄마가 이제 자녀를 하루 종일 돌보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해요. 그리고 다 커도 평생 챙겨줘야 됩니다.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취업이나 뭐 하우스 같은 거 못 샀기 때문에 계속 부모가 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무시 못합니다. 이게 돈은 돈대로 들고 계속 이제 신경 써야 되니까 부모도 나이 먹잖아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계속 부모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걸 감수해서라도 결혼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낳은 자녀가 그런 고통 받는 거 난 원치 않다. 그런 생각 때문에 결혼 안 하시겠죠. 그래서 여자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찬 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만큼 여자의 노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노산, 뭐 기형아 출산 문제가 불거질수록 남자들은 앞으로 나이가 차면 이제 안 할 거야. 그냥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 나이가 일정 나이 가버린 사람은 그냥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 시장에서 아웃되는 겁니다. 아웃되는 거야. 그럼 혼자 살아야 돼.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자분들이 혼자 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살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혼자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도 괜찮아야 되고 일정 이상 보수도 있어야 되고 돈도 모아놓은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집도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사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생활 유지는 되니까 월세 살고 있지만 어떻게 의식적인 해결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거예요. 한 7, 80년 동안. 그럼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면 일정 나이 되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은퇴하면 뭘로 살아요? 연금이나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살 거 아니야. 근데 벌어놓은 돈이 지금도 없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그 여자분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나이 먹어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자분들은 애치당초 고소득을 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200에서 250 원전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다가 이제 만 40세가 넘어가면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소득이 감소해. 거기다 월세 살고 있으면 저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좀 불안정해요. 이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진짜로. 그러려면 여자분들이 만약에 나이 먹어서 힘들지 않으려면 돈을 젊었을 때부터 모아야 되고 여행도 가면 안 돼요. 일찍이 취업해야 되고 직장도 쉽게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자분들 하는 거 보면 뭐 사치분의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직장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쉽게 그만둬버리고 뭐 노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 먹어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나이 찼는데 결혼 못 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 직업이나 뭐 능력을 보세요. 괜찮은 분도 있는지. 괜찮은 분들 거의 없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제가 한 얘기 분명히 뭐 고깝게 기분 나쁘게 들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본인들이 나이 먹고 결혼 못하게 되었을 때 직면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결혼 못하는 사람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본인도 해당상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남자한테 이것저것 비교하고 좀 갑질하고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결혼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